아버지는 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우리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계십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마음, 누구보다 건강하게,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배뇨장애가 있으셔서 일산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에게 2023년 12월 19일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단란하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심각한 부작용과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신 아버지께 처방은 물론 주의사항과 위험성 등 부작용 증세에 대하여 전혀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노인분들의 대부분이 고혈압 환자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더욱이 아버님의 혈압을 이미 해당 병원에서 고혈압 200에 111으로 체크한 차트가 해당 병원 진료 기록에 있었기에 담당 의사가 아버님의 진료 기록을 한 번만 봤더라면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등한시한 담당 의사가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더군다나 담당 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약이 약전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을 명확하게 금지한다는 사항을 전혀 몰랐고 거기에 더불어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이 약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담당의사인 자기가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아버님의 사망 원인의 규명을 위해 담당 의사를 찾아온 가족들로부터 이 약이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이었다는 것임을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도 다른 고혈압 환자에게 이 약을 계속 처방을 할 것이고 또 환자에게 복용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끼면 복용을 중단하고 내원하라는 얘기 또한 안 할 거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의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은 어차피 살아서 못 돌아오시지만 의사의 무제한 처방과 복용 시 이상 증세를 느끼면 복용을 중지하라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다른 환자들이 저희와 같은 가족의 사망으로 청천벽력 같은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앞으로는 처방약의 충분한 숙지와 또한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를 하게끔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의사들의 무제한 처방 및 주의사항 미고지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겠다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담당 의사와 환자 가족들 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환자를 60명을 봤어. 60명을 봤는데 그 중에 40명을 그 약을 써요. 그러면 그 중에 고혈압 환자가 없을까? 그러면 지금 그 환자 다 빼야지. 얘기하시는 것처럼 금기라고 하면. 투티네콜 약전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사실은 주의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지. 의사가 일일이 주의를 안 주고 그냥 훌쩍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얼마나 건강했는지 맨날 헛수고는 의사에 아니 그냥만 드시면 답답하다고 5분도 못 거치고 주저앉으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았으면 그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병원에 왔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3일을 드시고선 마지막에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안 먹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21, 22, 5일 아침까지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인터넷으로 5일 한번 쳐봐요. 여기 나와요. 여기 약전이 나온다니까. 인터넷에 바로 나와. 약전에 치면 투티네콜. 자 요거를 봐봐요. 얘기하시는 거죠. 네, 봐봐요. 한번 거기 봐봐. 금기 딱 돼 있잖아요. 금기. 저혈압, 고혈압 딱 써 있잖아. 그 부분이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고혈압, 저혈압에서 사실은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안 게 맞아요. 그 고혈압, 저혈압에서 사실은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안 게 맞아요. 선생님 금기사항을 안 했더라면 투여하셨겠어요? 저는 투여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여했을 것 같아요. 금기사항이 써져 있다 손 치더랬는데 왜요? 왜냐면 첫 번째 다른 약이 없어요.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다른 약이 없어요.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약을 드시고 불편한 게 있었다 그러면은 오시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저도 죄송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그것 때문에 의사니까, 제가 의사가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병원을 본인이 불편한데도 못 오셔갖고 그렇게까지 가셨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죄송하죠.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근데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 약을 먹고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증상이 생기다 그러면은 우선은 약을 중단하고 병원을 오시라고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약을 중단하고 병원을 오시라고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 약은. 그 약은. 왜냐면 약을 줄여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약을 드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오세요, 그 얘기를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어머님한테도 왜냐면 지금 상실에 지금 그게 너무 크시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님께서 배뇨장애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은 투티네콜정, 트루페스정, 티로파정, 도란사민캅셀 등 총 4가지 약물이었습니다. 이 중 투티네콜정은 고혈압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혈압 강화 효과로 기립성 저혈압, 실신이염, 심정지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 약전의 고혈압 환자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며, 특히 의사가 함께 처방한 트루페스정, 티로파정 또한 급격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혈압약을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에게는 각각의 약품 하나만으로도 신중히 투여되어져야 하는 약품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품을 포함하여 약전에 상호 동시 투약이 금지되어 있는 이 약품을 함께 투여함으로 인해서 처방받으신 약을 드시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두세 발자국도 걷기 힘드셔 하셨다고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통곡을 하며 우시면서 같은 말씀만 반복해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끝내 그렇게 심정지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위 세 약품에 더해 함께 처방한 도란사민캅셀 또한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인데, 이를 전혀 알리 없으신 아버님께서는 의사를 믿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신 지 나흘 만에 끝내집 바로 앞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잠시 집 밖에 나가셨다가 채 50m도 못 가시고 심정지로 육교 옆에서 쓰러지셨고,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당당하고 확신하듯 다른 약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후 비록 고혈압 환자이더라도 중증에 조절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고혈압 환자가 아닌 일반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한 배뇨장애 개선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사 의사의 말이 사실이었다 손치더라도 아버지가 암같이 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위험하고 금기된 약을 처방해야만 할 위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배뇨장애는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소변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목숨까지 담보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금기시된 약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배뇨장애 치료약 중에 일반 혈압 환자용 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의사는 주의사항을 얘기 안 한 게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하더라도 담당의사는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막말을 유가족 앞에서 꺼리낌 없이 합니다. 마치 당신 아버지가 죽었으니 미안하다고 그냥 얘기해주는 거지, 사실은 주의사항을 따로 환자에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의사가 환자에게 금기시 되는 약물과 주의가 필요한 약을 처방하면서 주의사항을 당연히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해주는 일이 그리 힘든 일인가 싶습니다. 이런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상대방 환자는 그런 의사를 철석같이 믿고 복용하다가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도
설마 하며 계속 복용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러도 괜찮은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택시를 타러 가시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으셨고 가족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갈비뼈가 5군데나 부러지고 허벅지와 발목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으시고 깁스를 하셨습니다. 사고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어머니조차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충격으로 실신하셔서 일산병원 응급실로 가시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같은 일산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환자 주의 의무 고지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결정문 주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물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문서와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임으로써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 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점검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질 정도로 의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선고 2004-64,607 판결. 이 사건 경우 약물은 자율신경계통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질환으로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보다 이 사건 경우 약물의 부작용 시 유해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2024년 1월 9일 피신청인의 면담 녹취록을 볼 때 이 사건 경구약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경구약 복용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거나 내원하라는 등의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구약 처방 시 지도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경구약 복용 후 숨쉬기가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는 증상을 여러 차례 호소한 점, 비뇨기약 외래 진료 기록을 볼 때 피신청인이 망인의 기왕질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교롭게도 이 사건 경구약 복용 시작 후 5일 만에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경구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과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환자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거늘 치료는커녕 의사 본인이 처방하는 약의 심각한 부작용도 전혀 몰라 아버님의 사망을 따져 묻는 가족들이 처방약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간호사에게 약전을 갖고 오라고 하는 의사가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의사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배뇨장애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고 또 고령인 노인분들의 상당수가 고혈압 환자임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어 있는 약을 버젓이 처방하는 것도 모자라 아버님의 고혈압 기왕증이 해당 병원 차트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이를 전혀 체크하지 않았고 더욱이 처방한 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이 약을 드시다가 가슴 통증이라던가 불편감이 있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내원하라 라는 말단 한마디를 안 해서 의사의 처방을 철석같이 믿고 계속 복용해서 5일 만에 아버님께서 가슴을 쥐어잡고 사망에 이르셨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담당 의사는 앞으로도 고혈압 환자에게 같은 약을 계속 투여하고
또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단 한마디를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전문적인 의학 상식이 없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윤리의식은 차치하고라도 의사 외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켰다면 이는 분명한 과실, 아니 중대한 과실일 것입니다. 모든 형사적인 책임의 원천은 고해 또는 과실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담당 의사에게 지금까지는 고의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버님의 사망사고를 통해서 배뇨장애 환자 중 고혈압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대체 약품을 찾던가 아니면 최소한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은 당연히 의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앞으로도 같은 약을 처방함은 물론 그러한 고지를 환자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의사의 진료 대상자가 여러분이거나 여러분의 아버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의 결정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의 성공을 위하여 환자에게 주의나 진료상의 설명 의무를 진료의 본질적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해당 의사 및 대학병원에게 망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의 요건이 되는 고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를 말하고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이 의사가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망자의 가족들에게 확언을 하는 이 의사가 이러한 약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또 위와 같은 처방과 미고지를 반복한다면 이는 분명히 법적 구속 요건이 되는 고해, 과실을 뛰어넘어 업무상 과실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조그마한 실수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히 다스려 산업재해를 최소화시키듯이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리는 환자가 아버지가 마지막이 되시게끔 정부나 언론에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비록 가느다랗고 힘없는 작은 목소리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큰 울림으로 메아리로 되돌아와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의료계의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새벽녘마다 잠에서 깨셔서 전화를 걸어서 아빠 보고 싶어를 절규하면서 외치시라.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 잡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시다가 병상에 누워 우시는 어머니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아버님 영정 앞에 본 영상을 바칩니다.